세상이요.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나 삶이 이렇게 혼돈을 겪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당연히 있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그걸 못하게 된다. 이런 일들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은행 지점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만큼 은행을 찾으려면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종이 통장이 9월달만 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종이 통장을 쓰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통장을 발행을 하려면 이제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찾는 사람은 이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은행이 점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으로 디지털, 이 사이버 세상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은행에 이렇게 통장을 찍어서 거기에 박혀있는 들어온 돈을 보면서 월급이나 저축된 돈을 보면서 기뻐하던 것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여기에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든 분이나 또 젊어도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지난 6, 7, 8, 9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전 국민들이 은행에 저축하고 은행에서 월급 받고 공과금도 은행에 내고 적금 들고 이러면서 또 해외에서 돈 벌어서 은행으로 송금하고 그 덕에 은행이 먹고 살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은행들이 구조조정 하고 부실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은 하라는 사업만 했으면 그래 안 됐을 건데, 뒷돈 받고 뭐 정치적으로 백을 받아서 대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러다가 부실화된 부분이 훨씬 강하겠지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국민의 덕을 보고, 그래서 은행이 지금도 제일 좋은 직장이라 해서 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면 자식이 부모들이 고시붙은 양 좋아하고 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요. 이 은행들이 지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익숙한 하나의 세상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우리가 카드로 지하철을 타기 전에 우리 지하철을 어떻게 탔습니까? 버스하고. 우리 어릴 때는 처음엔 돈을 내고 탔고 그 다음에는 해수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친구 영화 보면 해수권 10장을 뭐 이렇게 오려가지고 12장으로 만드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해수권이 이제 좀 잘 마모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토큰이 나왔습니다. 학생 토큰, 일반 토큰에서 학생 토큰은 희게, 일반 토큰은 구리색으로 크기도 조금 다르게 나왔고, 옛날에 무슨 조선시대 무슨 상평통보 이런 것처럼 중간에 구멍도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 되다가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액권, 뭐 정기권 등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개씩 이렇게 사가지고 쓰다가 다들 그걸 쓰니까 저도 사봤는데 잘 잊어먹었습니다. 몇 번 쓰다가 구겨지거나 그 바코드 있는 부분이 낡아가지고 안 되거나 해서 그걸 끝까지 써본 적이 제대로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어떤 지하철 타는 승차권이나 버스 타는 승차권이 이제 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로 신용카드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타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이것도 서울만 되지, 서울 인근 도시들만 되지, 또 지방에 가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머지않은 시기에 다 연결될 건데요. 이처럼 세상이 변해갈 때마다 지나간 일은 향수가 되고 추억도 되는데 그건 그래도 좋은데, 은행이 사라지면 불편함을 겪거나 힘들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이 시티은행이 전국의 지점의 80%를 없애버렸습니다. 국내 6위 규모의 은행인데 전체 지점이 126개인데 이 영업점 중에서 101개를 없애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난리겠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거나 통합된 지점으로 가서 원거리 근무를 해야 되거나, 그러려면 지금 묵을 숙소도 없이 근무해야 되고, 또 다수의 직원들은 콜센터로 보내서 은행 창구 하던 사람들이 콜센터 직원이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시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계획대로 전국 101개 영업점을 폐쇄할 경우 716명의 직원 중에서 서울 내 영업점 직원 265명을 제외한 450명이 원거리 근무를 해야 되고, 노조는 이들 대부분이 콜센터 역할을 하는 고객집중센터와 고객가치센터 등에 배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방 직원들은 주거지도 옮겨야 되고, 하던 일도 우리 비정규직들이 하는 최악의 어떤 직종인 콜센터 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은 지금 막막해져 있다라는데, 사측이 아무런 직원들에 대한 준비도 없이 이렇게 영업점을 줄이고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게 되면서 결국은 그만두라 소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은 시티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고 투자은행처럼 가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측 계획대로라면 경남, 창원, 충남, 청주, 충북, 천안, 울산, 제주 영업점 폐쇄 이후에 시티은행 지점이 하나도 이렇게 남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지방 영업점을 다 없애버리면 시티은행이 시중은행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 점포에 한 3만 명 가량의 고객이 있는데, 이런 영업점이 사라지면 고객을 다 잃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시티은행이 한국뿐만 아니라, 원래 시티은행 미국에서 들어온 은행이죠. 한때는 아주 미국 은행이라고 해서 이게 다 가고 싶어 하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 전역에서도 지점 1049개 중에서 지난해 6월 지점을 756개로 한 25%를 없애버렸습니다. 장차 뉴욕, 시카고, DC, LA,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빼고는 지점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화 로스트 인터스트인가에 보면 미국의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은행들이, 지역 은행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트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에도 지금 시골 동네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쇠락해 가면서 은행들도 점점 없어져 가는 현상이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시티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업무가 근본적으로 지금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백화점 같은 경우도 최근에 VIP 고객 중심으로 운영을 주로 하면서 VIP 고객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그들에게는 뭐 VIPC를 주면서 유통업들이 그렇게 하던, 은행들도 VIP 고객, 정말로 돈 많은 몇 사람은 오히려 VIP 고객실은 점점 더 많이 만들어 갑니다. 일반 은행 지점에도 가면 VIP들은 별도로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VIP들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런 지점조차도 폐쇄하고 종이 통장조차도 폐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너가 적응해라. 우리는 수익을 지향하겠다. 자, 지점을 없애는 이유는요, 결국 지점을 두게 되면 직원이 있어야 되고 임대료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이 그 지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적다. 결국 비효율적인 부분은 정리하고 돈이 되는 부분만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은행들이 지금 시티은행뿐만 아니라 많이 없애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그 다음에 우리은행 이런 지점들 중에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저희 사무실 앞에도 얼마 전에 신한은행 지점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고 멀리 무인센터만 하나 생겼어요. 계속 무인센터 같은 것만 할 거예요. 저도 사실 무인센터 가서 돈 입출금 계좌이체 능숙하게 하지 못합니다. 은행들이 이런 지점을 없애는 것은 비싼 임대료 열어서 지점 문을 열어봤자 손님들이 하루에 몇 명 오지 않고 썰렁한 곳이 많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모바일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조회 서비스 중에서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뱅킹이 80.6%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창구 거래와 자동화 기기 등 오프라인 거래는 ATM 기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15.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임직원 영업점 자동화 기기 숫자가 전부 줄어들고 있어서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 임직원 수가 11만 5천 명으로 전년 말보다 2248명이 줄었대요. 전국 은행 영업점 수도 7103곳으로 전년 말보다
다섯 곳이 줄었고, 현금 인출기, CD기라든지 현금 자동 입출금기 같은 경우에도 ATM이라 부르죠. 같은 기간에 2641개가 줄어서 48,500개라는 겁니다.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다 보니까 ATM이나 CD기도 줄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까지 등장하면서 은행들의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나 이런 금융 선진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서는 자산 기준 14위 은행인 캐피탈원은 18개 지점을 커피숍 형태로 리모델링 했고, 그래서 이 커피숍에 청바지하고 이 블레이저를 차려입은 이 직원들이 고급 커피를 저가에 서빙을 하면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카페를 무료로 빌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손님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시중은행들도 지점을 줄이는 한편은 노는 지점을 카페로 변화시키거나 땅을 팔아가지고 직접 가지고 있는 땅은, 건물은 뉴스테이, 즉 임대료 받는 이 건물로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 은행도 동부 이천동 지점을 커피 전문 브랜드점 폴바세카 손잡고 카페형 지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벌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은행 지점에서 로봇이 아닌 인간 직원과 대면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VIP 고객인 부자 고객만 한정이 되고, 서민들인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직원을 만날 수 없을 거다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 장판 밑에 현금을 보관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자산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BOA라고 그러죠. 무인화 지점을 개설했고 앞으로도 무인화 지점을 확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객은 지난 ATM기인 AI, 즉 로봇이 상대를 하고, 대출이나 재무상담 등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이 화상 테이블에서, 그것도 직접이 아니라 한 군데 있는 직원들이 화상으로 통화를 통해서 대출 상담을 해준다는 겁니다.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볼티모어, 라스베가스, 디트로이트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도시 농촌에는 은행 지점이 크게 감소해서 사방 10마일 거리에 은행 지점이 하나도 없는 금융 사막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종이 통장이 사라진답니다. 지금 올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규 계좌 개설은 원칙적으로 종이 통장을 안 만든답니다.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종이 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2020년 9월 이후에는 종이 통장 발행 원가 일부를 고객에게 부과하고, 특별하게 종이 통장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예외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 발급이 유료화되고 있고요. 앞에 말한 것처럼 은행 지점이나 ATM기가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창구 이용자를 디지털 기술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는 건데요. 모바일 대비 5년간 이용할 경우 창구에서 이용을 하면 예금을 3천만원 한 사람이 이자가 15만원에서 35만원 손해를 받고, 환전을 150만원 할 경우에 9달러에서 22달러 손해를 받고, 계좌 이체도 1년에 48회를 손으로 하면 48만원을 손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못 믿을 것 같아서 어쨌든 손으로 하는 게 은행이 마음이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든지 은행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지, 폰이나 인터넷으로 송금이나 이런 걸 못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해킹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편과 손실을 감수해야 되고,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인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은행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정부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은행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다 불러 모아서 지역별로 지점을 없애더라도 한 개 정도는 유지하도록 강제를 해야지, 동네별로. 이렇게 송두리째 없어지게 되면요, 은행이 그래서 돈 많은 고객, 은행 입장에서야 벌써 몇백만원, 몇십만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 귀찮고, 몇십억, 몇백억을 한꺼번에 들고 있는 사람과 상담해서 투자해서 수익 받는 게
훨씬 이득일지 모르지만은 오늘까지 대한민국 은행이 어떻게 성장해 왔길래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경영이 조금 어려워지면 직원들 월급을 좀 줄이고 이러면서 경영 절감, 비용 절감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자신들의 이 경영 개선 방향을 받아들이라고 강제하고 있고 부자들은 마음대로 은행에 가서 창구 직원을 상담할 수 있고 가서 차도 공짜로 마시고 호텔 같은 방에서 대면도 합니다. 이렇게 은행이 부자 중심으로 가고 한마디로 서민들을 상대하는 부분을 끓이게 된다면요. 이제 은행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시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자들을 위한 은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손을 써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공정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 불편함을 불러일으키지 말길 바랍니다.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안 됐을 건데 뒷돈 받고 뭐 정치적으로 백을 받아서 대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러다가 부실화된 부분이 훨씬 강하겠지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국민의 덕을 보고 그래서 은행이 지금도 제일 좋은 직장이라 해서 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면 자식이 부모들이 고시붙은 양 좋아하고 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요. 이 은행들이 지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익숙한 하나의 세상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우리가 카드로 지하철을 타기 전에 우리 지하철을 어떻게 탔습니까? 버스하고. 우리 어릴 때는 처음엔 돈을 내고 탔고 그 다음에는 해수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친구 영화 보면 해수권 10장을 뭐 이렇게 오래가지고 12장으로 만드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해수권이 이제 좀 잘 마모가 되니까 그 다음엔 토큰이 나왔습니다. 학생 토큰, 일반 토큰에서 학생 토큰 세상이요.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나 삶이 이렇게 혼돈을 겪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당연히 있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그걸 못하게 된다. 이런 일들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은행 지점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만큼 은행을 찾으려면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종이 통장이 9월 달만 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종이 통장을 쓰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토큰은 희게, 일반 토큰은 구리색으로 크기도 조금 다르게 나왔고 옛날에 무슨 조선시대 무슨 상평통보 이런 것처럼 중간에 구멍도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 되다가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액권, 뭐 정기권 등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개씩 이렇게 사가지고 쓰다가 다들 그걸 쓰니까 저도 사봤는데 잘 잊어먹었습니다. 몇 번 쓰다가 구겨지거나 그 바코드 있는 부분이 낡아가지고 안 되거나 해서 그걸 끝까지 써본 적이 제대로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어떤 지하철 타는 승차권이나 버스 타는 승차권이 이제 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로 신용카드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타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이것도 서울만 되지, 서울 인근 도시들만 되지, 또 지방에 가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머지않은 시기에 다 연결될 건데요. 이 통장을 발행을 하려면 이제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찾는 사람은 이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은행이 점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으로
디지털 이 사이버 세상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은행에 이렇게 통장을 찍어서 거기에 박혀있는 들어온 돈을 보면서 월급이나 저축된 돈을 보면서 기뻐하던 것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여기에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든 분이나 또 젊어도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지난 6, 7, 8, 9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전 국민들이 은행에 저축하고 은행에서 월급 받고 공과금도 은행에 내고 적금 들고 이러면서 또 해외에서 돈 벌어서 은행으로 송금하고 그 덕에 은행이 먹고 살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은행들이 구조조정하고 부실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하라는 사업만 했으면 그래처럼 세상이 변해갈 때마다 지나간 일은 향수가 되고 추억도 되는데 그건 그래도 좋은데, 은행이 사라지면 불편함을 겪거나 힘들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근데 얼마 전에요, 이 시티은행이 전국의 지점의 80%를 없애버렸습니다. 국내 6위 규모의 은행인데 전체 지점이 126개인데 이 영업점 중에서 101개를 없애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난리겠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거나 통합된 지점으로 가서 원거리 근무를 해야 되거나, 그러려면 지금 묵을 숙소도 없이 근무해야 되고, 또 다수의 직원들은 콜센터로 보내서 은행 창구 하던 사람들이 콜센터 직원이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시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계획대로 전국 101개 영업점을 폐쇄할 경우 716명의 직원 중에서 서울